일본에서 새로운 내각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도 없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아베와 스가 내각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높았는데 이제는 냄새나는 할아버지 내각이라는 비아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스가 내각은 도대체 어떤 내각인가 라고 하면서 이름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기대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자포자기와 체념만 남아있는 일본 국민들의 이름 짓기가 참 우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스가 내각을 우엉조림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우엉이 몸에 좋기는 하지만 반찬으로 뒤범벅을 해놓으면 그다지 보기도 안 좋고 맛도 별로라는 것입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고 우엉조림이 반찬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의기양양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내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들 폼을 잡고 서 있기는 하지만 다 보던 얼굴이고 이미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스가 요시히데는 새로운 영화를 발표할 때 일본 국민들이 일제히 바라보고 기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친근한 이미지로 인해서 영화 아저씨라는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재 및 총리가 되면서 스가 내각들과 함께 아베의 아바타, 아베의 똘마니, 허수아비 스가, 동네 할아버지 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당 4역의 평균 나이는 71.4세이고 전원 남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1948년생 71세이고 니카이 간사장이 1939년생 81세이고 총무회장과 정조회장도 68세와 66세라는 것입니다. 자민당이 이런 인선 결과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니카이 간사장에 대한 반대 트윗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81세이고 친중국 인물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스가는 내각을 다 발표했는데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아베 내각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스가 내각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내각이 다 있느냐 하는 비아냥이 참 많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무 최우선 내각, 일중심 내각이라는 뻔한 대답도 있지만 대체로 제3차 아베 내각이라고 부르는 등 비판적인 이름 짓기가 많습니다. 870건이 제출된 내각 이름 짓기에는 신선한 인물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 아베 상속 내각이거나 아베 의회 내각 등 아베의 이름을 넣어서 비아냥하기도 합니다. 100여 건 이상이 아베 정치의 계승, 아베가 상왕처럼 정치하는 허수아비 내각, 아베 뒤처리 내각이라고 지칭합니다. 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의미에서 할아버지 내각이나 변화도 없이 돌려막기로 그놈이라는 이유로 재활용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스가 요시히데가 팬케이크를 워낙 좋아해서 이빨 없는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함께 먹는 모임이라는 뜻에서 팬케이크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인격 모독일 정도로 스가 내각을 무시하는 이름 짓기가 너무 많을 정도입니다. 내각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사람을 한 명 선택해 달라는 요구에는 아무도 없다는 대답이 33%로 최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장관인데 성격대로 화끈하게 말을 해서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통합야당 입헌민주당에 적극적인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정권의 모리토모 학원 사건 등 의혹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아베 정권의 엉터리 시19 대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대학 교수 등은 조금도 신선하지 않다고 해서 기대도 없는 뻔한 내각, 너무 늦어버린 내각이라고 명명하면서 스가 내각을 비판합니다. 아베 내각처럼 친구 내각은 아니지만 이미 언론의 비판에 많이 노출되어 버린 그놈인 내각이라는 것입니다. 후지 네트워크 뉴스에서 조사한 스가 내각에 대한 이미지는 냄새나는 내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성인 노다 세이코가 이제 환갑인 60세인데 할아버지들 틈에 끼어서 뒤치다꺼리 해주는 마누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쿄신문은 완전히 아베 내각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차기 관방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 의외라는 평가를 합니다. 가토는 밤논법이라는 새로운 횡설수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밥 먹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 자신이 빵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논점을 피해가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태연하게 딴소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이런 비판을 받는 가토를 관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스가 자신도 그렇게 관방장관을 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여론은 파벌이 없는 스가 요시히데가 그래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내각을 구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스가가 5대 파벌에 의해서 총재로 추대되는 행운을 쉽게 받았기 때문에 파벌 간의 내각을 나눌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뜻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아베 정권에서는 아베와 스가 요시히데와 이마이 보좌관이 모든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각 구성과 함께 한국 경제 보복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이마이 보좌관은 퇴임했습니다. 이제는 아베와 이마이가 내려왔고 결국 스가는 혼자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가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과 국민들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스가는 아베의 소나귀에서 놀고 있을 것이다. 아베가 상왕이다. 실제 총리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간혹 아베가 내년 이후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도쿄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지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가 밀어붙이고 있는 적기지 선제 공격에 관한 안보법에 대해 퇴임 이전에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결국 이러한 포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아베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만이 트럼프에게 개인적인 아부와 아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라고 보는 일본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재선 이후에 아베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이번 1년만 하는 정권으로 끝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내년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총리의 권한인 의회 해산권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공천과 선거 자금 등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간사장에 니카이를 유임시킨 이유가 스가의 장기 집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많은 비판과 질문에 대응하는 관방장관에 능구렁이 가토 가스노부를 임명한 이유도 스가의 장기 집권 포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할아버지 내각이라면서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가 과연 어떤 정치로 아베의 뒤통수를 때릴 것인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물론 뒤통수를 안 맞고 재반격하려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잔머리도 만만하지 않을 테지만요. 2036년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존티토 예언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갑자기 등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존티토 예언 실검 등급 후에 미래에서 온 사나이 존티토가 예언한 2036년 지도로 눈길을 끈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를 비롯해 이란 해주, 만주 그리고 중국 해안선까지 코리아라고 표시돼 있다. 또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로 나타나 있다. 존티토 예언대로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036년에는 한국이 남북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는 예언이지만 기분은 좋다. 말도 안 된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다 죽을 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존티토는 자신이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국 군인으로 2038년 세계가 맞이할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으로 시간 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서프라이즈 테라빅 예언 3차 세계대전 예고 동향이 현장 나타난다. 2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인 예언가 미타루 타라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미타루 타라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21세기 최고의 예언가 칠선이로 노브레를 놀라게 할 만한 예언가로 소개됐다. 미타루 타라빅
합의는 예언서를 통해 비틀어진 십자가를 한 누군가에 의해 유럽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라고 히틀러 등장을 예언했다. 이외에도 그는 1차 세계대전, UN, TV, 석유 개발에 대해서도 예측하기도 했다. 하라빅의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언 중 하나는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신이 아닌 인간의 지능을 믿는다. 결국 또 전쟁이 일어난다며 전쟁이 끝나면 오랜 평화가 찾아온다. 동양의 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부분이다. 중 10년 뒤엔 이제 최고 최대 원전국 세계 원전 시장 장악한다며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 원전 재건 프로젝트 나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그동안 원전 시장을 지배하던 전통적인 강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대폭 축소한 사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원전 확대에 나선 결과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포함해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총 원전 용량은 10만 8,700메가와트 규모로 10만 5,120메가와트인 미국보다 더 많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용량으로만 보면 미국이 9만 8,000메가와트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프랑스가 6만 2,000메가와트로 그 다음이고 중국은 4만 5,000메가와트로 3위다. 하지만 미국은 해체 예정인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계획이 많이 수립돼 있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발전 용량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원전을 가동한 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은 원전 신흥국이지만 현재 11개 신규 원전을 건설 중인데다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만 40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면 국제적으로 두 국가에 더 의존하게 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후 가동을 시작한 신규 원자로의 70% 이상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건설됐다. 실제로 중국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국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관련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중국이 건설하는 3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터키를 비롯해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중국은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는 데 맞서 원전 재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월 미 상원은 자국의 원전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원자력 에너지 리더십法案을 통과시켰고 미국 재개발금융공사는 원전 사업 대상 자금 지원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벤 브루야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원자력 전문 매체 WNN에 쓴 기고에서 과거 미국은 원전 기술 분야에서